안녕하세요. 경남 창녕에서 친모와 계부의 끔찍한 학대에 못 이겨 맨발로 도망친 아이. 작은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갇힌 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숨진 아동 사망 사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학대를 가하는 사건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모두 분노하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서,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어른들. 오늘은 아동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발달 영역상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그리고 성적 학대를 비롯해 방임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도구로 때리거나 신체를 묶어 괴롭히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음란물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학교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행위, 불결한 위생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들의 유형은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세계 시민의 자세로 주변에 그런 피해를 받는 친구가 없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엔 18,700건, 2017년 22,460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7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들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1959년 세계 모든 어린이는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 세계 인권 아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린이가 건전하게 생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사회에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사회 보장을 받고 부모의 애정과 사회의 이해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는 것,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살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봉사단원으로 활동하였는데요. 파라과이의 아동 청소년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약 70%가 충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 충치로 인해 괴로워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공공병원은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 따른 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히 소독약 정도만 발라주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카 산업이 발달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학 기간에 9살 이상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모카 방학이라고 불러 강제로 아이들과 학생들을 모카 수학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 단원이 근무했던 소재지에서는 모카 방학이 없었지만 지역마다 지침이 달라 대부분 모카 방학이 있었고, 심지어는 교직원들까지 차출하여 교사 없는 학교와 의료기관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처한 환경, 사회, 문화제도 등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이 연계되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소외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더욱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폐쇄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해진 것이죠. 코이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에 관한 보장을 받기 위한 노력이죠. 우간다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코로나 예방 수칙과 개인 위생 정보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는 원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교육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나온 이 세 국가는 코이카의 협력국이기도 합니다. 코이카 역시 협력국이 아동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인터넷 설비, 위생용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안전 등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법을 고치려 여러 기관에서 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친권자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명목 아래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여러 어린이 구호 단체에서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하게 존엄성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 인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SDG의 핵심 가치, No One Left Behind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동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 No Child Left Behind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